여기 앞에 나오니까 또 뒤에서 볼 때랑 또 새로운 느낌이 들고, 네, 좀 떨리네요. 사실 저는 초수로 합격을 하지 못했어요. 이제, 아, 이제 초수로 합격하시면 정말 정말 행운하시고 진짜 그런 자식처럼 정말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너무 떨려. 이제 처음 시험에 이제 4년제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에 들어가서 첫 해 시험을 봤는데 이제 그때는 놀면서 공부했어요. 근데 두 번째 시험 봤을 때는 근데 그게 초수였죠. 그러니까 첫 번째 시험 봤을 때 그 어 그게 처음 시험을 봤는데 정말 정말 저는 미술 교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부터 너 뭐 할래 이러면서 저 미술 교사 하고 싶다고 사실 여기 오신 선생님들 다 학창 시절 때부터 미술 교사를 꿈꿔 오신 거잖아요. 근데 성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교도 사범대 가고 싶은데 안 되고 그래서 지방대를 갔어요. 그러니까 지방대 가니까 교직일수도 안 되고 해서 대학원도 가고 너무 떨려서 죄송해요 선생님들. 제가 진짜 하고 싶은 말도 너무 많은데 좀 이렇게 오면은 많이 떠는 경향이 정말 정말 심해요. 그래서 아, 네. 이제 성적도 안 되고 하니까 대학을 가서 이제 처음에 진짜 나는 미술 선생님 정말 되겠어. 나는 어떻게든 되겠어 하고 이제 1년을 올인을 해서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시험이라는 게 1등부터 이렇게 쭉 가르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상위권 아니면은 밑에는 다 합격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합격을 못 하시는 분들이 더 많죠. 한마디로 상위 몇 프로만 딱 되니까. 그러다 보면 이게 당연히 합격을 한다고 공부를 해야겠지만 합격을 못하는 경우가 내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러한 초수, 재수, 삼수, 사수를 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선생님들 실패를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늘 내가 초수, 재수, 이제 삼수 이렇게 하면서 나는 진짜 합격하면 나는 선생님들 초수로 무조건 붙이고 합격할 수 있는 진짜 좋은 말을 해줄 거야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계속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로 이제 정말 드리고 싶었던 말은 이제 만약에 초수에 올인을 하셨는데 만약에 합격이 안 됐어요. 근데 난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근데 안 됐을 경우에는 바로 1월 때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이론을 먼저 듣고 이제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하는 상태로 처음부터 겸손한 자세로 처음부터 1월 때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저는 왜 그랬냐면 진짜 나는 1년만 하면 될 줄 알았어요. 다 초수 선생님들 다 붙고 뭐 못해도 재수에 다 붙으니까 이렇게 합격수기 나온 분들은 그런 줄 알고 이제 나 1년 했는데 안 됐어. 그럼 나는 이제 안 할 거야 하고 그냥 기간제를 하려고 알아봤어요. 근데 경력도 없고 다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갈 때는 어디냐면 이제 미술학원을 가야 되고 아니면 다른 아르바이트 그다음에 뭐 영어 공부도 하나도 안 하니까 어떻게 자격증도 없고 토익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작아지고 내가 꿈꿔왔던 미술교사는 여기인데 내 이 욕구가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00일을 남겨놓고 이제 다시 재수를 했죠. 근데 재수를 했는데 시험을 봤어요. 그러면은 뭐 10점 차로 떨어지던가 5점 차로 떨어진 거나 하면 나 안 되네라고 안 했을 수도 있는데 1점 차이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 1점밖에 안 떨어져. 1점밖에 차이 안 나네 컷이랑. 그러니까 나는 그냥 조금만 더 공부하면 되겠다 싶어서 이제 5월 달까지 그러니까 다시 이제 5월부터 5월까지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 반은 아르바이트라고 반은 공부를 한 거죠. 이제 그러니까 한 7개월 공부를 했는데 이제 왠지 붙을 것 같잖아요. 난 1점밖에 안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다시 도전을 다시 했죠. 근데 경기에서 7개월 공부하고 경기 지역구분이라는 데를 썼어요. 거기는 지역으로 월단 곳에 가는 거라서 8년인데 거기는 컷이 좀 낮아요. 그러니까 나 어쨌든 합격만 하면 되니까 이제 지역구분을 좀 낮은 지역을 썼는데 거기는 안 그래도 낮은데 2점 차이로 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진짜 뭐 1점,
2점 차이로 하니까 난 붙을 줄 알았는데 왜 떨어지지를 엄청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왜 떨어질까? 도대체 왜 한 번, 두 번, 세 번 했는데 왜 떨어질까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 겸손한 자세가 아니었고 사실 제가 세 번은 다른 강사 선생님을 계속 오랫동안 들었었어요. 근데 이때 모의고사가 정말 잘 나왔었거든요. 막 상위 이렇게 해서 상위 점수를 이제 받았는데 겸손하지 못했던 거죠. 정말 너무 자만한 거예요. 내가 조금만 하면 되겠지, 나는 이만큼 하면 되겠지 했는데 너무 자만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자만하지 않으셨으면 무조건 좋겠고요. 그 학원에서 오면 모의고사 하다 보면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정말 상관없고 시험장에서 어떻게 시험을 보느냐에 따라서 합불이 좌지우지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1, 2점이 떨어진 이유가 뭐였냐면 고쳐서 떨어졌어요. 시험장에 가면 이런 말을 사실 최한 선생님이 해주셨는데 저는 잘 몰랐거든요. 전혀 주변에서 얘기해주지 않았거든요. 시험장 가면 딱 직관이 답이에요. 근데 직관을 3번 꼬면 틀려요. 그래서 1점, 2점이 그렇게 한이 되고 뼈가 사무치고 진짜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1년 내내. 그래서 올해는 딱 했던 게 고치지 말자. 직관이 답이다. 그리고 실수하지 말자. 진짜 실수 다 하는데 그 실수를 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진짜 점수 1, 2점으로 붙고 안 붙고가 되니까 선생님들 마지막 지금 처음이니까 이제 뭐 이론서도 봐야 되고 서브노트 만들어야 되고 백지 쓰기도 해야 되고 이렇게 많은데 그 시험장 가는 날에 내가 진짜 해야지 말아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진짜 마지막까지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들고 가셔야 돼. 실수 고치지 말자. 그 다음에 정확히 알자. 정확히 아셔야 되니까 이론을 그냥 무르들듯이 보지 말고 정확한 개념 이해가 있어야지 이제 답안지 쓰실 때 이게 타당도 채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그 키워드와 내용이 없으면 다 떨어져요. 그리고 점수 안 내고 그 키워드 썼더라도 다른 이야기가 있어요. 좀 애매한 거 추가하잖아요. 이제 같이 했던 선생님들이 이제 들어보면 자기는 조금 더 이제 이야기를 그러니까 써야 될 걸 안 쓰고 좀 더 추가를 해서 다 점수가 안 나와서 많이 실패를 했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요구에서 맞는 정확한 답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지금 가는 거니까 정말 기본에 있는 그 핵심 기본 용어를 잘 아셨으면 좋겠고 아무튼 그랬는데 이제 이 사실 합격 쓰기를 이렇게 듣는 대다수가 이제 불합격을 하셔서 들으시는 분이 계세요. 뭐 처음 분이셔도 이런 경험을 하실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제가 3수 때 떨어지니까 사실 1차 탈락이에요. 다 2차를 한 번도 붙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희망이 없잖아요. 사실 1점, 2점 이거 떨어졌다는 희망이 있지. 사실 3번 했는데 어떻게 4번까지 해요. 근데 이때 사실 할 게 없고 기간제도 안 시켜주고 할 것도 없고 하니까 백수니까 어떡하지 하다가 어떡하지가 아니 이때 제 감정은 진짜 바닥 끝까지 타락. 왜냐면 그리고 돈도 없어요. 돈도 통장에 진짜 4,000원? 뭐 0원이죠. 그리고 돈도 없고 뭐 영어보다 취업도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남자친구랑도 8년을 만났는데 헤어졌어요. 그 시험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막 다 진짜 침대에 누워서 진짜 눈물만 흘리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깜깜하고 이렇거든요. 이제 진짜 다른 선생님들도 그런 생각도 많이 하시고 힘드셨을 과정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럴 때 제가 멘탈이 거의 나가니까 선생님들한테 막 전화를 돌렸어요. 약간 미친 애처럼. 그래서 저 떨어졌는데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하면 이제 선생님 제일 기억 남는 게 선생님이 부족한 게 아니라 공부 전략이 잘못됐으니까 공부 방법을 바꿔요. 선생님 열심히 했다고. 말씀하신 게 최은지 선생님의 강의를 추천을 해주는 거예요. 선생님 그 선생님은 3년에 들었으니까 다른 선생님 강의 좀 들어봐 이렇게 하시고 그런 조언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합격 쓰기가 있는데 이제 김선미 선생님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김선미 선생님이랑 조은날 선생님이라는 그 유명한 합격 쓰기가 있어요. 이제 그걸 읽으면서 내가 무슨 공부를 잘못했는지 철저하게 이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간제 9년 하는 선생님이 계세요. 이제 그 선생님한테 나 기간제 좀 시켜달라고. 나 선생님이 너무 하고 싶은데 기간제 좀 시켜달라고 이제 전화를 드렸더니
기간제를 발을 들이면 절대 다시 임용을 시작을 못하니까 기간제를 하면서 뭐 하거나 그럴 생각 전혀 하지 말고 선생님 집에서 밥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면 그냥 무조건 다시 시작을 해라 어떻게든지 그렇게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나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제 선생님들 이제 성인이시고 돈도 이제 뭐 집안에서 많이 이렇게 해주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좀 그런 상황이 안 되기도 해서 적금을 깼어요. 적금을 깨서 진짜 최소한의 비용으로 뭐 1년에 준비하자 해서 보통 선생님들이 한 2천 정도 준비를 하신대요. 근데 이제 저는 8천도 안 되게 오래 비용을 썼거든요. 근데 그런 방법은 이제 돈도 절약해야잖아요, 선생님. 도시락을 도서관에 갔을 때 도시락을 아침, 점심까지 다 싸가서 그날 다 나눠서 드시면은 돈 이제 좀 절약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차비 안 들고 최대한 왔다 갔다 하고 집에서 1시간 반 걸리는데 여기서 고시원 안 살고 그냥 계속 4년 동안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렇게 다시 극복할 수 있었던 힘은 이런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 너무 힘드시고 내가 다 잘못한 것 같고 내가 부족한 것 같고 이 시험은 안 될 것만 같고 3년 하면 안 될 것 같잖아요. 안 될 것 같지만 진짜 정말 하실 수 있으니까 끝까지 미술교사에 대한 그런 꿈을 심으셨다면 포기하지 말고 정말 도전을 하시면 그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런 합격수를 듣고 힘을 얻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다른 선생님께서 공부 방법 많이 말씀해 주셔서 저는 좀 이 임용시험이 가져야 할 때 마음 자세와 각오가 무엇인지를 선생님들이 정말 새기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정말 제가 삼수 동안 안 됐었고 올해 되는 원동력이 정말 되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미술교사 하면은 되게 그냥 진짜 좋은 직업이고 안정적이고 내가 좋아하는 미술 선생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공부를 하면서 내가 진짜 왜 교사가 되려고 하는지 이유를 계속 찾으면서 학생들을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진짜 마음이 뜨거워야지 공부가 되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그 태도부터 자세부터 달라지니까 그걸 굉장히 1순위로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리고 제가 3년 동안 실패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이론서만 보면 된다는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나 다른 뭐 필독서도 안 보고 영어서도 안 보고 뭐 교과서도 안 봤어. 근데 나 합격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실 수도 있어요. 사실 여기가 아니고 다른 이제 들으면은 근데 절대 그러면 0점 몇 점 차이 아니면 높게 하실 수도 있지만 그건 정말 운이 좋은 경우고 컷에서 걸리면 2차로 뒤집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거는 진짜 아까 선생님도 이제 하셨지만 정말 잘하신 케이스고 어려우니까 고득점으로 일단 1차를 고득점을 받아놔야지 안 뒤집히고 합격을 안전적이게 할 수 있으니까 선생님도 고득점을 무조건 받으셔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무조건 그 용어사전도 보시고 교과서를 전권을 다 구매를 하셔서 다 보세요. 무조건 그 교과서 그리고 이제 최한 선생님 그 이론 같은 강의 다 그 커리큘럼 따라가면서 했고 그 필독서도 안 읽어도 난 합격했어라고 하는데 정말 중요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청소년을 위한 한국미술사 그 클릭 그거는 무조건 꼭 읽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조각사를 저는 2권 정도 읽었습니다. 그리고 교과서는 지도서를 온라인에서 구해서 3권을 봤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좀 배웠고 그리고 제가 장수 선생님들한테 말씀드릴 거랑 제가 첫 번째 이거 합격수기 받으셨죠? 맨 그 한 페이지만 넘기면은 그 뒷장에 이거 내가 붙는다 경기 충남 수석 합격 이렇게 해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첫날 이제 떨어지고 나서 도서관에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떨어졌을까를 그냥 감정으로만 속상해하지 마시고 지금 또 내가 왜 떨어졌을지 그런 후회 남는 것들을 다 왼쪽에 적고 그 외에 개선해야 될 점을 적어주세요. 그래서 이거를 1년 동안 부여잡고 최대한 이걸 지키겠다. 그리고 만약에 춘 선생님들이 계시다면 내가 지금 일상생활에 겪어왔던 일이 있잖아요. 이런 습관을 나는 이렇게 개선해야겠다라는 거를
다 가시화를 시켜서 객관화 시켜셔야 됩니다. 이제 저는 너무 감성적인 성격이라서 이런 과정이 너무 필요했어요. 아 그리고 공부 방법을 사실 제가 처음 공부할 때 공부라는 게 뭔지 몰랐거든요. 막 지방대도 가고 하니까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정말 하나 교육학도인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무슨 단어가 있으면은 그걸 검색을 해서까지 다 아까 여기 써 놓긴 했는데 개념의 개념을 몰라서 찾아봐요. '개념이 뭐지 도대체?' 하면서 진짜 무였어요 공부라는 걸. 그리고 책 피면은 자요. 졸리고 자요. 그리고 근데 미술은 너무너무 좋아했거든요. 선생님들 다 미술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미술을 좋아하면 미술 관련된 것들이 재미있듯이 이제 이 임용시험도 사실 선생님들이 정말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런 성격이어서 그 공부를 잘 안 한 처음에 공부를 너무 못했는데 이제 이렇게 합격을 한 거라서 제가 내가 초수 때, 내가 재수 3수 때 이런 말을 들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라는 거를 계속 생각을 해봤어요.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공부하면서도 난 합격하면 학교 발표회 가서 무조건 나는 이거는 선생님들한테 설명을 해줘야지, 무조건 얘기해줘야지 하면서 이게 두근두근 하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근데 첫 번째는 뭐였냐면 이제 1월 달에 공부를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기본서 받고 교육학 이렇게 봤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서브도 만들어야 되고 백지도 써야 되고 스터디도 해야 되고 뭐 해야 되는데 뭘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하셔야 되는 거는 이론서를 받았으면 그 이론서를 다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읽으세요. 그러면서 이해를 하세요. 이게 왜 이런 문장이지? 왜 이게 이런 말이지? 하고 이해를 첫 번째로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해하면서 이제 두 번째로 해야 될 건 키워드. 내가 무슨 키워드를 읽다 보면은 왠지 이게 중요해 보여요. 사실 주제가 있잖아요. 그럼 그 키워드를 파스텔 톤 형광펜으로 한번 그어 놓으세요. 내가 생각했을 때 그 키워드.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한 두 번을 읽어야 되잖아요. 두 번 읽을 때 그다음 진한 걸로. 그래서 키워드를 먼저 이렇게 체크를 해 놓으시면은 중요한 게 뭔지를 좀 그러니까 읽으면서 이해 정보는 이해를 첫 번째로 하셔야 되고 그리고 도판 있죠. 공부는 왠지 글씨만 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글씨만 봤더니 도판에서 힌트를 얻는 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도판을 보세요. 그 이론을 보면서 도판을 보시면 연결이 되잖아요. 우리 그림 시각화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글씨 보면서 그림을 보면서 연결을 지어서 꼭 그거를 처음 딱 이제 이론 이제 수업 시작하고 저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다 강의 듣고 이제 그거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복습은 이제 제가 가장 철저하게 원리 원칙대로 이제 올해를 보냈던 거는 강의가 끝나면 무조건 1시간 내에 복습을 하는 거예요. 끝나자마자 뭐 간식 같은 거 먹고 바로 절대 집에 안 가고 바로 이제 힘들거든요. 사실 직강 끝나면 너무 힘들어요. 5시, 6시 되니까. 근데 진짜 밥 그냥 간단하게 시간도 아까워요. 그래서 밥 간단히 먹고 그 복습할 수 있도록 자습실에 가서 무조건 배웠던 것들 한 번 더 읽으세요. 꼭. 그걸 한 번 더 읽으시면 그 장기 기억 이게 한 번 하고 정리가 되면서 하나하나 또 꼼꼼하게 이렇게 '나 서브 만들 거야.' 하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옮겨 적으면 다 잊어버리고 다 날아가니까 정말 저는 '그거를 좀 더 알았더라면 이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1월 달 오시면 그거를 꼭 하시길 추천드리고 그다음에 습 아 너무 그리고 제가 이제 불합했던 이유가 있어요. 또 한 가지 이거가 진짜 또 너무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데 이 세 번째 시험을 보면서 그 답안지 쓰는 형식을 몰랐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로가 있으면 이번에 제스처 드로잉 기출인 거 혹시 아세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이렇게 나왔으면 제스처 가로가 돼 있고 드로잉이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근데 제스처만 써야 되는지 몰랐어요. 그냥 제스처 드로잉 이렇게 드로잉이 뒤에 있어도 가로 안에는 제스처 드로잉 이렇게 써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형식조차 기입형에 대한 방법조차 몰랐고 그리고 글씨 뭐 또박또박 안 써도 된대요. 그냥 다 채점 알아서 해주니까. 근데 아니고 글씨도 또박또박 예쁘게 쓰셔야 되고 어 아무튼 정확한 그 요구에 맞는 답을 써야지 그 다른 거 짜질구리한 거 쓰면은 점수가 낮아지니까 그거 확실하게 생각하면서 채연 선생님이 알려주시는 그 형식을 갖추면 내용이 채워져요. 우리 배우는 거 너무 많잖아요. 그 너무 많으니까 그 중에서
형식 어떻게 쓰는 방법을 알면 특징이 뭐고 배경이 뭐고 뭐 영향관계가 뭔지 키워드만 딱딱딱 알고 있으면은 이렇게 쓸 때 너무 방대한 것 중에 뭘 써야 되는지 우선순위가 정해지니까 그 키워드를 확실히 배경, 특징, 뭐 영향관계, 의의 뭐 이렇게 해서 한 두세 가지씩은 키워드로 바로바로 나올 수 있게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제 답안지 쓰는 형식을 갖추기. 그것을 제가 실패해서 삼수를 했고 이제 사수를 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그건 확실해요. 저 답안지 쓰는 형식. 네. 그거는 이제 여기 이제 선생님들이 강의를 들으시면 이제 그걸 많이 개선을 하실 수 있을 텐입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이 합격수기를 이틀 밤을 새서 썼어요, 선생님들. 진짜 제가 여기 안에 제가 정말 수험생활 내내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이 한 줄 한 줄 다 담겨 있으니까 오늘 이렇게 발표회에서 또 듣기 좀 아쉬우셨던 것들이 있다면 이 합격수기의 한 문장 문장을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진짜 이 시험은 선생님들 그냥 나를 위한 시험이라고 하지만 약간 경쟁인 것 같아요. 너무 그래서 학원에 오면은 엄청난 기운과 슬픔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많이 울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남들은 다 공부 잘하는 것 같고 나만 못하는 것 같아서 주눅 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스스로의 또 다른 완벽한 나의 자아를 두고 이 사람과 나를 이제 비교하면서 이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고. 그래서 그 부분도 멘탈 하시는 데 정말 도움이 되실 것 같고 또 궁금하신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 저는 남들보다 어떻게 따지면 더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했는데 저의 이제 강점을 찾는 거예요. 선생님들의 각자의 강점이 있어요. 난 집중을 너무 잘해. 아니면은 뭐 그 외 것들을 이렇게 장점이 있는데 제가 장점은 좀 단순해서 성실한 거 그거 그러니까 몇 시까지 가야 되고 몇 시까지 끝내야 되고 이런 단순한 원리 원칙을 좀 지키는 경향이 있어서 근데 9시 생활 스터디를 했어요. 그 아침에 그 책 하고 찍어서 올리는 거 있거든요. 그거를 무조건 해서 아침에 하고 그리고 가기 전에 뭘 했냐면 6시 반에 일어나서 그 교육과정을 암기를 해야 돼요, 선생님들. 교육과정 암기를 시간이 없으니까 6시 반에 일어나서 아니다. 1시간 동안 교육학 스터디를 했어요. 전화로. 이해 안 되니까 읽으라고 했죠. 교육학도 읽으세요, 선생님들. 그래서 교육학을 읽는데 혼자 읽으면 뭔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이제 전화 스터디로 교육학을 같이 읽으면서 이야기하면 기억에 잘 남고 그다음 그거 끝났어요. 1시간 끝났잖아요. 7시 반이잖아요. 근데 9시에는 그거 가야 되니까 이제 30분 동안 교육과정 이제 또 전화해요. 전화해서 교육과정 이제 인출하는 거 이제 인출을 했죠. 그걸 하고 그러면 진짜 진이 다 빠져요. 말을 계속하니까. 이제 그러고 8시에 8시가 되면은 이제 도시락 이제 돈 아껴야 되니까 도시락을 이제 엄청 챙겨 갖고 이제 도서관에 가면 이제 9시예요. 그럼 졸려요. 그럼 자고. 그래서 사실 저는 쉬지를 잘 않았어요. 왜냐면 내가 쉬는 순간에 다른 사람들은 공부 더 많이 하고 있을 것 같고 나는 부족한 게 많으니까 나 이번에 진짜 붙어야 되니까 해서 쉬지 않고 그냥 도서관에 사실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서 졸리면은 자는 게 제일 좋으니까 선생님들 너무 이제 강의 듣다 보면은 뭐 졸리기도 하고 공부하다 졸리잖아요. 그래서 죄책감 갖지 마시고 그냥 졸리면은 주무시고 맑은 정신으로 이제 다시 공부하시는 거를 해야 됩니다. 저는 자면 안 되는 줄 알고 너무 초스 때 그런 경험 시행착오가 있어서 그렇게 이제 9시부터 집에는 10시 그러니까 쉬는 시간이 자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좀 나와서 화장실 가고 약간 돌아다니는 시간이고 자는 시간이고 이제 집에는 10시 반에 가서 이제 저녁을 먹으면은 이제 아니고 이제 이제 안 먹었으면은 이제 야식을 먹고 이제 자는데 자는 순간까지 선생님들 외울 거를 이제 외우셔야 됩니다. 네. 눈 감는 순간까지. 그래서 제가 눈 감는 순간까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방법을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버려지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까 어떤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병원 가는 시간도 굉장히 아까웠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손바닥 노트, 암기 카드 같은 거 이렇게 들고 다니시면서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저는 암기 카드 꺼내는 시간도 너무 아까워요, 사실. 이거를 가방에서 챙겨서 뭐 어디 보지 이것도 아까우니까. 그래서 방법이 뭐냐면 진짜 오늘에 제가 정말 드리고 싶었던 거. 제가 3년 동안 안 했는데 4년째 했던 건 뭐였냐면
이 포스트잇 제가 여기도 사진 첨부를 해 놨는데 이렇게 포스트잇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암기해야 될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뭐 이런 이렇게 크게 좀 써 놓으면 멀리서도 잘 보이니까 내가 집 안에서 머무는 곳이 어딘지를 파악을 하시면 좋아요. 이렇게 밥을 먹잖아요. 그럼 밥 먹을 때 '아 나 이거 외워야지. 찾아야지.' 해서 이렇게 꺼내서 보는 것도 귀찮으니까 그냥 밥 먹는 근처에다 이렇게 붙여 놓고, 그다음에 양치하시잖아요, 양치질. 그러면은 이제 그 거울에 붙여 놓고, 샤워하니까 샤워 부스에 붙여 놓고, 그러니까 그런 틈새 시장, 내가 무슨 행동을 하면서 외울 수 있는 거리를 다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야지 다른 사람들은 앉아서 외우는 거 시작하는데 그거 말고 이제 움직이면서 외우면 더 많은 것을 잘 확실하게, 그리고 반복해서 하루에 2번 양치하잖아요, 아침 저녁. 이제 그럴 때 2번 보는 거예요. 그럼 그게 5일 지나면 10번 보는 거예요. 그럼 외워져요. 그러니까 굳이 이건 이렇게 해서 외우는 건 너무 좀 답답하니까 그렇게 반복해서 보다 보면 외워지니까 그건 정말 꿀팁입니다. 그래서 눈 감는 순간까지 어떻게 했냐면, 침대에 누웠을 때 이제 옆에 벽이 있잖아요. 옆에 벽에 놓잖아요. 침대나 이렇게 있으면 그 벽에 포스트잇 따닥따닥따닥 붙여 놓으면은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이렇게 자는 거예요. 그럼 책 필 필요도 없고 이렇게 뭐 어디 볼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그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깨알 시간을, 정말 틈새 시장을 진짜 몇 분 몇 초라도 나는 외우겠다 해서 이제 스탑워치도 한 10분 단위, 30분 단위 이렇게 하셔서 하시고 해서, 저는 시간이라는 것을 굉장히 아끼고 잘 사용하셔서 꼭 합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뭐 플랜 같은 것도 10분 단위로 이렇게 짜 놓고 좀 빡빡하긴 한데 10분 단위로도 이렇게 뭐야, 쪽수가 없는데 계획 실행 평가 이런 데도 보면은 10분 단위로도 이렇게 체크를 해서 가시화를 무조건 시켜요. 나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가시화. '아 나 열심히 했다.' 이게 아니라 내가 몇 시부터 몇 시 무슨 공부를 했고 전공을 했고 무슨 과목을 공부했고, 이거를 한 초반에 선생님들 앉아 있는 거 힘드시겠지만 이거를 한번 객관화 시켜 보시면은 내가 공부 스타일이 어떤지를 파악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나 스스로를 어떤 공부 방법을 갖고 있는지를 이제 꼭 아셔야 됩니다. 남들 따라 너무 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또 궁금하실 거는 스터디인데, 스터디는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저 스터디를 3년 동안은 계속 했었는데 이게 인간관계도 너무 좋은데 좀 놀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서 짝 스터디만 했어요. 부산에 최현생 선생님 듣는 선생님이 계신데 이제 그 선생님을 전화로, 그리고 이제 뭐 서브노트 만들기 이런 것을 같이 했거든요. 이렇게 해서 좀 너무 인간관계도 힘들고 그럴 것 같으면 짝 스터디가 오히려 진솔할 수 있으니까 짝 스터디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올해는 스터디 안 하고 자기 공부 시간을 많이 갖는 게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스터디를 많이 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서브노트 하셨는데, 전 서브노트를 자꾸 비교하지만 3년 동안 안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내가 하고 싶은 거, 공부하고 싶었던 거, 후회되는 것들 계속 떨어지면은 후회가 남아요, 자꾸. 내가 왜 무엇이 잘못됐을까 했는데, 첫 번째가 좀 서브노트를 만들어 보지 않았다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최한식 선생님 강의랑 그 김 선생님 강의랑 두 개를 결합을 했어요. 그래서 최한식 선생님 책 한 번 읽고 이제 그 김서현 선생님 강의 그 책 한 번 읽고 해서 두 개를 비교하잖아요. 그러면은 키워드가 뭔지 이해도 되지만 더 잘 보여요. 그래서 그것을 서브노트에 옮겨서 그 키워드가 무엇인지를 딱딱딱 알면은 이제 더 정확한 답을, 제가 정확성을 말했잖아요. 그 정확한 답을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서브노트 가져왔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이따가 궁금하시면은 꼭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또 그 기출 분석하는 거는 많이 들으셨을 테고, 그리고 그 교육과정 선생님들 암기를 이제 하셔야 되는데 제 머리가 별로 좋지 않고 교육과정 무조건 외워야 돼요, 선생님들. 근데 이거 많잖아요. 어떻게 외우지 하는데 이거는 공부 팁이라고 생각하면, 앞글자 태정, 태세, 문단세 이런 거 외워보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교육과정의 앞글자를 한 문장을 다 따요. 그래서 그걸 반복해서 태정, 태세, 문단세 뭐 이런 거 외우듯이 그냥 계속 그걸 반복하잖아요. 그럼 그게 인출 단서가 돼서 나중에 시험장에서 답을 쓸 수가 있는 게 만들어져요. 그러고 또 하나는, 그거를 제가 하나 예시로 여기에 든 거는 그 뭐
외워야 되는 게 있는데 앞글자를 따는데 제가 뭘 땄냐면 미역 다문적 발톱소 뭐 이런 식으로 땄어요. 그러면은 미역을 물고 있는 적이 발톱에 소가 그려져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상상을 하면서 가시화를 시키면서 외우면 더 잘 외워져요. 저는 공부 방법을 너무 몰라서 이런 거 조금만 알려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너무 컸기 때문에 이렇게 청킹하는 방법 알려드리는 거고, 어, 또 혹시 2차 2차 실기는 사실 제가 이번에 2차를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서브노트, 스터디 이런 거 생활 이런 거 다 말씀드렸으니까 2차를 말씀을 드리면 제가 사실 충남 지역을 쓴 이유가 있어요. 3번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난 무조건 붙어야 돼. 근데 나의 강점이 뭘까? 선생님들의 강점도 분명히 있을 때 나의 강점은 나는 실기에 자신이 있어 였어요. 그러니까 나는 컷으로 붙으면 실기로 무조건 뒤집어야겠다는 생각에 경기에 살지만 경기에 안 쓰고 충남을 썼어요. 그래서 나는 컷으로 붙어도 난 실기로 무조건 뒤집겠어 하고 이제 했죠. 근데 이제 실기가 정말 실기에 자신 있다고 했으니까 이제 고득점을 찍었고, 그 1차 점수가 높지만 저보다 잘하신 분이 계세요. 하지만 실기랑 이제 되니까 이제 수석을 했을 수 있었던 건데, 그러한 전략도 필요합니다. 2차 전략. 네. 사실 제가 이런 거 충남이 실기 70이라는 걸 재수 때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세종을 썼다가 그 세종이 점수가 더 높았어요. 근데 1.2점 차이면 사실 충남 썼으면 붙었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너무 남으니까 이런 2차에서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좀 더 약한지 이것을 파악을 해서 그 지역을 지원하시는 것도 정말 고려해 보실 사항입니다. 저는 몰랐거든요. 그리고 혹시 카페 같은 거 잘 알고 계세요, 선생님들? 미술 카페? 다 아세요? 미술 카페. 뭐 김선무는 기본이고 그 외에 뭐 미술이 북소년 이런 거 아세요? 아세요? 모르시는 분들 진짜 많은데 저는 그런 카페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초수 때 진짜 실경 갔는데 선생님들이 알려주셨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 그런 커뮤니티 같은 거 잘 보면서 정보력 얻으셨으면 좋겠고, 전 너무 몰라서 그냥 한이 맺혀서 제가 알려드리는 거고, 그래서 실기는 사실 제가 좀 이렇게 해왔어서 미리 준비는 안 했었고 이제 실기 기간에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업 시험 면접 지도하는 제가 이렇게 잘하는 편이 아니어서, 네, 이것은 딱히 드릴 말씀은 없지만 제가 이게 너무 이것은 뭐냐면 2차 때 이제 1차 시험 봤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붙을 것 같기도 하고 떨어질 것 같기도 하고 진짜 정말 정말 이래요. 근데 무조건 내가 올인을 했다, 최선을 다했다 하면은 실기도 무조건 가시고 2차 스터디도 구하시는데 미리 예약을 해놓으세요. 스터디룸을. 미리 내가 며칠부터 며칠까지 쓰겠다. 왜냐면 학교 1차 발표 나고 나면 다 예약하고 있어요. 우리 과목만 있는 게 아니라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국어, 역사 뭐 이런 과목 있으니까 없으니까 미리미리 내가 돈을 한 3명 하겠다면 미리미리 돈을 내놓고 이제 끝나자마자 스터디원을 구해야지 내가 만약 초수라고 하더라도 할 말이 생깁니다, 선생님들. 그래서 그거는 꼭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하는 과정에 가장 제가 3년 동안 했을 때 흔들렸던 시기가 뭐였냐면은 추석 때 9월 달인데 진짜 남들 다 설 가고 명절 가고 설이 아니지. 명절을 너무 잘 보내니까 공부에 좀 흔들려요. 근데 이럴 때 좀 5일만이라도 공부를 안 하면 다 잊어버리니까 이때 도서관 같은 거 다 쉬거든요. 여기서 노량진에서 공부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근처 이제 독서실도 미리 5일 동안 내가 공부를 하겠다고 무조건 미리 전화를 해서 예약을 해놓으세요. 수능 기간이라서 자리가 없어요, 또. 그러니까 그런 거 내가 공부를 올인을 해야 되는데 진짜 1분 1초가 아까운데 어떻게 하지 했을 때 이제 그러한 방법, 제가 겪었던 일들을 하면서 조언을 드립니다. 그것들이 가장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스터디 4명이 다 합격을 했어요. 근데 충남 2명에 이제 전북 전남 선생님이신데 이제 충남을 사실 왜 같은 지역 하면 좀 그렇잖아라는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2분 선생님이 다 붙었었던 이유가 시책을 함께 이제 읽었거든요. 주말에 주 4일
그 수업 시험 면접 지도안을 했어요. 이거 하고 실기 가면 진짜 죽어나요. 3일 남는데 이제 이틀은 오전에 쉬고 이제 하루 일요일을 전화로 시책 공부하는 스터디를 했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나머지 시간은 좀 다 쉬고 이렇게 2차까지 하고 했습니다. 진짜 너무 이런 힘든 여정에 선생님들이 발을 내디시니까 어떻게 정말 꼭 이번에 처음으로 저같이 아픈 겪지 않고 한 번에 꼭 합격하셔서 네, 합격하셨으면 정말 정말 좋겠어요, 선생님들. 네. 네. 또 혹시 궁금하신 거 있을까요? 제가 말은 최대한 하고 싶은 거는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더 이제 듣다 보면은 사실 이렇게 온 사람 이제 합격생이 내가 잘했다라는 얘기를 듣는 것보다 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나랑 나와 나의 상태와 그 합격수기 하는 선생님의 상태와 이렇게 비교가 되면서 '나는 상대적으로 할 수 있을까?' 이거가 되는 거니까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다 언제든지 편하게 질문해 주셔도 좋고 뭐 이따가 자료 같은 거 하실 때 개인적으로도 뭐 물어보셔도 좋고 합니다. 네.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네. 선생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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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서실에 갔을 때 좀 어떻게 뭐가 힘드셨어요, 선생님? 아. 그랬을 때요? 그걸 해도 될까? 공부를 했는데 나는 이제 갔을 때 해도 될까? 아. 그럴 때요? 어 그럴 때 우선은 제 스스로 저는 좀 스스로 극복을 못하는 스타일이어서 다른 선생님들한테 좀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풀었죠. 그 짝스터디 선생님한테 풀었고 어 사실 뭐라고 말해야 되지? 극복?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우선 저는 독서실 가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긴 했지만 그래도 올해 무조건 붙어야 되니까 힘든 것보다도 오늘 하루가 쌓이고 쌓여서 그날의 그 빛이 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견뎌야 된다고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진짜 합격해야 되니까. 어떻게 이거 계속해요. 진짜 이거 아니면은 진짜 할 게 없어요, 진짜. 그래서 선생님들 꼭 합격하세요. 네. 아. 공부 방법도 네. 너무 잘해 드리고 싶은 마음에 교과서도 꼭 다 보세요, 선생님들. 네. 네. 직강 네네네네. 네네. 직강 다 왔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직강을 온 이유는 그 현장감과 첨삭과 그 선생님들의 열기는 비교가 안 돼요. 인강 있으면은 혼자서만 하게 되고 좀 우물안 개구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첨삭도 첨삭이고 좀 직강을 고민했어요. 사실 선생님처럼. 나 좀만 하면 되는데 뭐 굳이 직강 가야 되나? 1 시간 반이나 걸리는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직강 와서 쓰는 거에 더 진지하게 임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치아 선생님이 진짜 그 시험 모의고사 상황에 맞게 정말 철저하게 시험을 보게끔 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현장감 그러니까 실실 우리 아직 시험 안 보신 분들은 학교에서 어떻게 시험이 진행이 되는지 낯설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오면은 그런 실제 현장이랑 가장 비슷하게 되니까 저는 그런 처음 시험 마음가짐도 '오늘이 시험이야. 오늘이 그날이야.' 하면서 시험을 대했어요. 그러니까 진지하게 늘 매사에 진지하게. 네. 그냥 '이번 점수 안 나온 거 공부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거야.'라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진짜 너무 간절해서 그런지 정말 진지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선생님도 하시면서 너무 힘들어서 울기도 많이 우실 거고 그럴 텐데 힘내세요. 네. 네. 그러면은 이상으로 네,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마지막에 발표하신 김승영 선생님, 합격 발표 수기 잘 들었습니다. 그 수기는 굉장히 꼼꼼하게 자세히 잘 작성을 했었어요. 아마, 요 내용들을, 수기를 그냥 천천히 읽어가면은 다 할 수 있는데, 진심 어린 어떤 조언을 해드리려 하다 보니까, 수기 내용 자체를 읽어보시면은 아마 어떤 내용들을 전달하고자 했는지 아마 잘 꼼꼼하게 자세히 실려 있을 겁니다. 제가 뒤에서 듣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지금 강조하고 싶은 말이 목표 의식의 가시화라는 단어가 제가 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사진 찍어서 앞에 첫 공부할 때 합격 수기 뭐 발표하고 그리고 이제 충남하고 경기 중에서 이제 수석 합격이라고 아마 제일 첫날 이게 적으신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이제 그대로 현실화된 건데 이런 어떤 목표 의식을 뚜렷하게만 잡는 거에서 넘어서서 그거를 가시적으로 이렇게 딱 뭔가 자기 목표를 잡아놓고 항상 그거를 눈앞에서 이제 보고 계속 공부를 했다라는 부분이 제가 좀 뒤에서 볼 때 눈에 좀 띄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마 좀 굉장히 좀 오랜 기간 동안 공부를 하시면서 나름대로 굉장히 힘든 부분이 많았겠지만 아마 이거를 다 극복하는 힘이 되지 않았나. 우리 아까 마지막에 질문하신 쌤도 그런 좀 자꾸 떨어지는데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극복을 했냐라는 부분을 질문하셨는데 아마 그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았나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합격 수기를 일부에서 이제 4분 발표를 먼저 들었어요. 오늘 연수를 다 마치고 이제 시간이 좀 되신 분들을 제가 먼저 이 바쁜 와중에 초대를 했고요. 다들 너무나 감사하게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들을 내주셨는데 제가 수기를 읽다 보니까 오늘 그죠 초수생들도 있었고 삼수 사수로 오랜 기간 동안 공부를 하시고 이제 굉장히 좀 어렵게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공부를 하신 분도 계셨는데 굉장히 좀 다양한 케이스가 여러분들에게 다 각자의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아마 도움이 많이 됐을 겁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얘기는 저희가 또 이제 2부 또 다른 지역의 분들도 발표를 하겠지만 다들 같이 다 열심히 하시고 다들 다양한 그런 상황 내에서 자신의 현 처지에서의 어떤 그런 극복을 끝까지 버티면서 이제 이겨내셨다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까 왜 마지막에 우리 오늘 발표한 쌤들도 그런 말씀드렸는데 뭐 버텨라 뭐 이런 어떤 그런 말들 그죠? 결국은 이제 이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1월 달에 여러분들이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 마인드를 가지고 계속 이제 해 나가면 이 부분이 이제 결국 이 합격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보답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어쨌든 뭐 굉장히 좀 진심 어리게 얘기하신 게 다 진심은 다 전달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우리 4분 발표한 쌤들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이 수기도 그렇고 발표도 그렇고 늦게까지 이제 발표를 해주신 거 다시 한번 제가 우리 수강생들을 대신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한 대로 지금 시간이 7시라서 우리 예정된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일단 오늘 참석하신 쌤들한테는 제가 기출 답지를 먼저 좀 나눠드렸어요. 요게 이제 제가 12월 달에 그때 했던 원래 답지에 좀 더 정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일단 가지고 계시고 제가 이제 추가 날짜 공지해서 그 날짜에 다시 기출 분석 강의를 해드릴 겁니다.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시간 되시면 참석하시고 만약에 안 됐더라도 인강으로라도 꼭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올해 기출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에 따라서 내년도 올해 이제 하반기죠. 11월 달에 시험 보게 되는 2020학년도의 시험 문제 방향이 결정이 될 테니까 나중에 그거는 제가 곧 공지를 할 테니까 그때 참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어쨌든 4시 반부터 지금 7시까지 긴 시간 동안 우리 합격 수기 발표 들으시느라 수고하셨고 지금 우리 선생님들이 여러분들 자료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사진을 찍거나 아니면은 뭐 참고 삼아 볼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실 테니까 가서 물어보실 거 좀 더 물어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부산 수강생들은 나중에 요거 사진 찍어서 카페 좀 더 크게 올려놓을 테니까요. 그런 자료들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강생들도 마찬가지고요. 자, 여러분 수고하셨고 우리 2부 합격자 발표에서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